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역시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사주팔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주팔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제 거기다 관련된 속설. 네. 뭐 삼재 상충살, 삼재 아홉수 이런 것들이 원리 조금 알아보고 네네. 어떤 원리를 그렇게 얘기한다. 특히 요즘 한참 또 봄 되면서 또 이제 또 결혼 시즌 조금씩 와가려고 그렇죠. 하죠. 그러면서 궁합 문제 또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 가지고 움직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한번 다뤄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저희가 아홉수나 궁합 이런 거를 조금씩 배워보긴 했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그렇죠. 얘기를 들려주세요. 정확하게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시죠. 예. 그럼 지난 시간에도 사주팔자를 한번 얘기했듯이 네. 우리가 속설이 많습니다. 삼재, 아홉수, 궁합, 형살, 원진살, 기문과 무슨 하다 보면 봉창 두드리는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것들이 어떤 원리인지 몇 가지 정도를 한번 짚어보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화면을 다시 한번 그때 보시면은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주팔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2015년 4월 1일 22시라고 할 때 사주팔자. 여기서 사주팔자가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나중에 보면 여기 묘 이런 게 해, 묘, 미 이런 식으로 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삼합이 있다든가 여기 또 어떤 건 충이 있다든가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문살이냐 관살 이런 것들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논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한번 잠깐 봅시다.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재들 우리 너네 얘기했었죠.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뭡니까? 여기 돼지띠, 토끼띠, 양띠, 삼재라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올해가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나가는 삼재라고 얘기했던 것. 네네. 그래서 드는 삼재, 나가는 삼재. 근데 이것이 일구의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면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다 띠를 치면 4살 차이예요. 이거 나이로 치면은. 네네. 그래서 4살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4살 차이라는 얘기 나올까? 여기 보면 또 속설 보면은 아홉수 4살 차이는 궁합 좋다, 6살 차이 나쁘다, 아홉수 어쩌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보면은 또 띠 얘기하듯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삼합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삼합은 뭐냐? 동물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 해묘미라고 합니다. 해묘미.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말하고 개 해서 인호술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잔나비, 그 다음에 쥐, 용 해서 신자진, 그 다음에 뱀, 닭, 소 해서 사유축. 이걸 보면 12띠가 이렇게 다 끼리끼리 셋이 어울리는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셋이 이렇게 어울리놨고 그래서 셋이 잘 합이 들다 보니까 요 합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하고 잘 놀러 다니는 거예요. 네. 놀러 다니면 어디 집결하고 놓이는데 차 따로 타고 안 가잖아요. 같이 차 타고 가잖아. 가다 보면 사고도 같이 치고 누구 집적도 같이 걸었다 같이 문제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듯이 친구 잘 만나야 된다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안 좋은 일들 겪고 좋은 일들 겪고 그리고 아무래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물론 세상 살다 보면 틀림없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고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진짜 이유는 사주를 분석할 때 나에게 진짜 필요로 한 기운. 여기서 보통 사람들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숫자로 따집니다. 그래서, 일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적고 어떤 것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은 나를 힘 빼는 게 많으면은 약하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숫자가 많고 안 많고가 아니라 힘의 세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들어 싸우는데 초등학생 10명하고 저기 지금 누굽니까 지금 추성훈 선수 하나 누가 이길까? 말 필요가 없죠. 네. 이렇듯이 하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운의 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의 세기를 따져서 그걸 분석해서 정말 필요로 한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로 한 오행을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운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운의 흐름에서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의 습성도 처음에 타고난 습성이 있는데 운의 흐름에서 변화가 된다듯이 그걸 통해서 이유 없이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기운을 많이 타고난 사람 만나면은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애초에 조금 좋은 걸 타고났다. 그런데 운에서 좋은 기운이 플러스 되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애초에 사주에서 내가 좋은 기운이 많지 않았는데 운에서 플러스 되다 운이 바뀌어서 좋은 기운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기운이 와. 네네. 그럼 그때부터 안 좋아진 거야. 내가 저때 왜 저 사람을 좋아했지? 그럼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이쁜 거야. 하품하는 까지 이뻐, 전부 다. 뭐 그런데 운이 나쁘고 딱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실제 보면 옛날에 그 왕의 관계도 그렇고 애적 관계도 그렇고 그 시기가 해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애정이 식는다 하듯이. 네네. 그럼 그것도 또 따질 때 큰 흐름은 10년 주기로 지나서 길게 가면 30년도 가지만 그 안에서 석가리즘에 의해서 보통 5년 정도는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5년 정도는 애정이 식고 그 중에서 3년은 애정이 더 강하고 3년은 애정이 더 식습니다. 이런 흐름을 누구나 갔는데 이것이 큰 흐름이 안 좋다면 그때는 아예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걸 우리가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느냐? 그냥 띠 갖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요. 그래서 4살 차이는 궁합 좋아. 그냥 4살 차이면 볼 필요도 없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이 이걸 무시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주변에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사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운대로 4살 차이는 좋아. 그러니까 참모들 중에서 4살 차이는 얘 믿을만해. 5살 차이는 너하고 6살 차이는 충이야. 오늘 그러니까 너하고 안 맞을 것 같아. 뒤통수 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합니다. 네네. 4살 차이가 조금 실수해도 그럴 수 있고, 조금 잘하면 그래서 잘해. 라고 생각하는 거고, 6살 차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저 그래서 그런가? 이러다 보니까 참모들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거래처를 만날 때도 자기 나이가 맞는 사람 만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심리적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심정이 큰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속설에서 그걸 의식할 필요, 여러분들이 알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싫은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자, 어떤 사람 스토킹 한다 하죠. 계속 쫓아간다. 죄송하지만은 정말로 싫은 것은 아무리 여러 번 가도 싫습니다.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좋은 사람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았냐?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오른손 새끼발가락 둘째 마디가 좋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왜 좋은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리고 어느 시기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싫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럼 어떤 경우 아주 싫지 않은 사람일 때, 아주 싫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은 사람일 때는 열심히 해주다 보면 가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주파수가 있어, 사람에게는. 이 주파수가 맞다 보면 처음에 안 맞아도 자꾸 맞아주면 정들면 괜찮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정말 싫은 사람은 아무리 정들어도 싫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싫지 않은 보통 기운이 약간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 나쁜 기운 섞여 있는 사람은 정말 잘해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노력해주면은 그때는 주파수가 맞아주고 궁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줘야 된다. 보통은 노력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궁합 좋다고 사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내 느낌이 좋지 않아도 사업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기업 컨설팅을. 오너들이 아끼는 참모를 보면은 자, 오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너가 느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오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오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충성을 바치지만 오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너가 아끼는 사람은 오너가 기운에서 끌리는 사람을 더 아껴 합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네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고 조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주관적이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쓰는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일을 할 때 도움되고 안 되고는 바로 내 느낌이 좋고 안 좋고의 영향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르게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원리냐?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삼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4살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삼합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육합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육합, 여기 상충법다. 삼합과 가장 반대로 안 좋은 거. 삼합은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상충이라고 해서 쥐하고 말은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좌우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주에, 그러니까 쥐띠하고 말띠는 띠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입니다. 그래서 쥐띠하고 말띠는 조상 자리가 반대한다. 네. 띠는 조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동짓달 태어난 사람과 하짓달 태어난 사람은 부모 자리가 반대한다. 그 다음에 자일날 태어난 사람과 오일날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진, 용과 개도 안 맞고, 토끼하고 닭이 서로 안 맞고, 소가 양이 안 맞고, 호랑이와 잔나비가 안 맞고, 뱀과 돼지가 안 맞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궁합 볼 때 상대방에 이런 게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 사주에 이게 들어있으면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주에 들어있을 때는 난 꺼리기도 했었습니다, 결혼도. 근데 결국에 이것 역시도 좀 속설에 불과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이것은 이론이 충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띠만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닌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건 잘 모르니까 가장 눈에 명쾌하게 보이는 게 띠다 보니까 네. 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보시면은 또 삼형살,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사신 혹은 인신, 호랑이와 뱀하고 잔나비가 사주 하나에 있다 그러면 법적인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저기 사주 하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한 사주에 네. 연은 인이고 월은 이렇고 이럴 때 네네. 혹은 축술미 요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건강이 안 좋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딱 되면 좋은데 이혼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서로 막 왼수같이 살면서 붙어있는 네. 것처럼 그런 걸 비유할 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현상을 가져올 소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삼형살이라는 거 하나는 조금씩 적용할 수는, 이건 뭐냐? 사주에 작용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사주에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편하지 않은 삶을 겪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 권투 선수들을 한 대 맞는 것 안 좋은 거예요? 한두 대씩 맞는 것?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네. 즉 의사 선수들이 피 보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렇듯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수술하면 손을 떼지도 못해, 이게 또. 네. 사람 다 각자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의사나 군인 같은 걸 많이 한다 같듯이 그렇게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지 그게 꼭 나쁜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충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육합.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여기 한번 잠깐 봅시다. 육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과 다시 또 쥐하고 소는 또 다른 합이라고 해서 네. 애인 같은 합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지는 않지만 아까 삼합은 결혼관계처럼 이건 애인관계 같은 합. 그 다음에 용과 닭, 호랑이와 돼지, 뱀과 잔나비, 토끼와 개, 말과 양 이런 것들이 사주에 있으면은 궁합이 좋다. 합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다. 네. 이거는 이론상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원진살 들어보셨나요? 네네. 자, 헤어지지도 못하고 부부가 헤어지지도 못하고 왼수인데 같이 살면서 서로 죽어라 하는 게 원진살이라고도 합니다. 친구 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원진살이 꼈냐 상추살이 꼈냐 하듯이 그걸 원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적용을 따지긴 합니다. 사실은 원진살, 대장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주명리학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사주명리학의 후대 성립된 학문이다 보니까 다른 모든 이론들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 쪽에 보면 태기라는 거에서 천기대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신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속설하고 어울려서 지금 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원진살이 있다는 것 정도로 봐주시고 그렇다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잠이 호랑이하고 쥐하고 양하고 있다든가 사주에 아니면 이렇게 만난다든가 그 다음 쥐띠하고 양띠가 만난다든가 쥐띠하고 뱀띠가 만난다든가 그 다음에 축띠하고 말띠가 추고 원진살 기문관살 이렇게 해가지고 추고 원진기문 탕화살 축이노 별 살이 다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귀신이 붙을 수 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냐 물론
사주가 어떤 궁극적인 의미, 원래들처럼 태양만 반영되어 있지만 광의의 의미를 본다면은 태양 속에서 천체의 에너지를 조금씩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위성, 달이나 태양에 대한 인력이 사주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사주팔자는 사실은 태양의 인력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달의 인력, 그다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그다음에 헨리에성 이런 모든 가끔 보는 달의 별의 별자리의 인력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생길 때, 즉 갑자기 헨리에성이 떴다 위성 하나 지나가면은 인력의 변화가 생기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럼 행동에도 변화가 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신살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것들하고 잘 맞아질 때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 삶이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큰 흐름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큰 맥락은 가면서 그 안에서 잠깐 오늘 평소에는 그냥 퇴근하고 평소에는 항상 점심 먹을 때 한식을 먹다가 갑자기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네. 갑자기 먹어봐. 젊은 사람은 돈가스를 한번 먹어볼까? 뭐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됐을 뇌도 큰 흐름이 아닌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백호살, 이건 무진, 이건 뭐냐? 사주에 이런 게 있을 때 무진일, 정축일, 을미, 개축, 병술 이런 게 있을 때는 백호살이 있어서 안 좋다. 또 백호살인데 올해 또 백호라 안 좋다.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풀기 위해서. 죄송하지 어떤 행위를 해서 이런 것들이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 이해하시겠죠? 자, 소놈날 같은 지난번 얘기했었죠? 네. 소놈날 같은 경우도 의미는 없다는 것들을 얘기했던 거고 이사는 언제 가는 게 좋다? 날 좋은 날. 날 좋은 날이 가급적이면 손 있는 날. 아하. 왜 이사 비용도 싸니까. 네. 예. 내 편한 날 중에서 손 있는 날 이사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좀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했듯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네. 진짜 인생에는 정말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를 겪을 때 핑계거리가 필요해요. 아하. 아까처럼. 그리고 하소연할 것도 필요하고 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얘기해 줄 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실제 옛날 토속이 내려온 것 중에 하나죠. 자, 뭐 태양신, 또 그 무슨 신. 물론 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지만 우리의 이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위에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근데 간혹은 차원이 잘못돼가지고 이생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옛날에 가서 더 그랬죠. 그것들을 우리의 세속화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를 주재한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 특히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관운장 같은 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해서 무속신앙이 생겼듯이 사실은 기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왕당 어떤 곳에 자꾸 기운을 몰아주면 거기에 기가 보입니다. 기가 보이면 실체의 형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끼의 형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건 뭐 지금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런 토속 신앙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와전되고 또 여러 가지의 특히 동양 미래 측학에서 명복상 중에서 특히 점막, 복학, 점이라는 직관에 의한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속설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주명량이라는 곳에 이렇게 와전돼 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사주를 보시면은 궁합 볼 때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잘 보시면은 여기가 해묘미 인후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오가 여기 있고 여기 이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와 이인이 서로 삼합 중에 하나지 인후술이니까. 네.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을 봅시다. 해고 묘입니다. 이 날인데 이게. 그러면 해묘미 중에 해와 묘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궁합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러냐?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충 봅시다. 특히 봤는데 여기는 일지가 유입니다. 이쪽이 묘입니다. 묘유는 상충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묘유 상충하면은 이거는 안 좋다. 이렇게는 궁합이 안 좋다. 상충살이니까 안 좋다. 띠가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건 사주 자체에서 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네 자리가 이렇게 묘유니까 이혼한다. 이런 걸 보고 이혼한다고 얘기하고 늦게 결혼을 하고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할 수도 있고 네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단지 조금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이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해하고 인,
이건 육합이라는 겁니다. 육합. 그럴 때는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형. 여기 보면 인이 있습니다. 여기 연이 술입니다. 술. 여기 연은 축입니다. 그러면 축술. 그러면 축술임에서 축과 술이 붙어 있으니까 삼형살 중에 하나다. 혹은 여기에 인과 사니까 인사신 중에 하나다. 이 사주는 인사가 2개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형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거 안 좋게 보기도 하는 거고. 또 원지살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미, 인미. 그럼 여기는 자하고 미입니다. 이런 배우자는 원지살 때문에 살면 서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왼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또 자식 자리까지 인미, 원진, 기문살까지 들어있다. 그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자식과 관계가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면 우연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끌림. 네. 그래서 뭔가 생각하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한 분들이 이걸 배웠어. 인미, 기문이 있으면 안 좋아라고 배웠는데 마침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때 말 던졌는데 우연히 맞아 들어갑니다. 그럼 이분이 야 진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맞은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틀린 경우는 잊어버리고 맞은 것만 확대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끔 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분, 나 잘 맞으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분 직관이 10번 중에서 7번 맞는 게 아닙니다. 서너 번 맞고 2-3번 맞지만 7번 틀린 건 잊어버리고 맞은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는 강조가 됩니다. 역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설들이 그렇게 와전되고 발전돼 간 개념인 겁니다. 네. 백호대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일은 무진, 이쪽에 보시면 임술, 백호입니다. 조상 자리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딱 봅니다. 조상이 백호 있으면 당신 조상 중에서 집안에 그 객사했거나 아주 호랑이한테 물려가거나 죽었거나 아직 객사하신 분, 혈광사 하신 분 있냐 뭐 이런 얘기 물어봅니다. 그럼 있다 없나? 그럼 조상 중에 한두 번씩은 있지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꼭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것도 여기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온 거지만 다른 학문에서 온 것, 천문학 이런 곳에서 온 것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렇듯이 우리가 보면은 원지사, 제가 알아서 먼저 얘기했듯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살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충살, 역마살, 도화살, 독수 공박살, 백호살, 원진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살. 여기서 도화살은 뭡니까? 도화살은 연예인 기질이 있는, 끼 있는, 이쁜 살. 네. 그래서 연예인들 도화살. 근데 연구 논문에도 나왔습니다. 연예인이 도화살이 더 많지 않다. 네, 실제 그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아까 이 사주 12띠 중에서 자, 오, 묘, 유. 그건 뭐냐? 쥐,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묘니까 유, 닭. 이 4가지는 왕지라게요. 그럼 임금왕 왕지가 아니라 기운이 왕성하다 해서 기운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서 어떻게 치냐?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뭔가 능력도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으로 비교한다면은 먹고 살만한 정도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옛날 사람들이 남자를 기준으로 먹고 살만하면 주로 뭔 짓 한다? 먹고 살만하고 돈 많고 여유 있다면 뭔 짓 한다? 딴 짓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밝히고 문제도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도화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살은 뭐라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뱃살과 허리살. 그렇죠. 허리살과 뱃살. 허리살과 뱃살을 제외한 나머지 살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띠로 인해서 삼재가 어떻고 살이 어떻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있으면은 역학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네, 그런 네. 것들은 기도를 해서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기도나 굿을 통해서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바꿔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 명심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충살